덕을 다시 써야 합니다. 난 대감의 뜻을 절대로 따를 수 없어. 그건 대감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습니다. 아이 영감 팔이 부러지겠어. 아유, 좀만 참아. 다 왔어. 남편 잘못 만난 이 나이에 가마도 못하네. 덕분에 전하께서 청백리로 보응하셨어. 당신 부탁 다 들어줬다가는 귀양밖에 더 가. 아유 그깟 청백리요? 그딴 거 10번 받는 거보다 재물 한번 제대로 받는 게 100배는 낫지. 귀양 갔다 와도 재물은 그대로야. 같이 헤쳐먹은 양반들이 우정이니 어쩌니 하면서 벼슬을 또 헤쳐. 아이고, 이거야 편해가는데. 그걸 농이라고? 농이니까 하지. 그 나이에 직접 돗자리 들고 오는 양반, 영감이 조선 팔도에서 유일합니다. 개인적인 일에 좀만 고생시켜서 뭘 해. 여편네는 고생시켜도 되고요? 무슨 정이 남아있다고 얘까지 와서 술잔을 들이붓는답니까? 이게 몇 년 만인가? 아유, 살아생전 모가지를 잘라야 한다고 악을 쓸 때는 언제고 폐쇄전환이 일품이네요. 왜? 먼저 세상을 뜨니 다 좋아 보이세요? 그놈의 혀를. 소첩의 여 덕분에 영감이 있도록 장수하신 게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 청나라 놈들에게 위협도 당하고. 노인네! 제발 무릎 좀 꿇어라! 허리가 아파. 꿇어주세요. 그냥 죽인 다음에 꿀리는 게. 아우! 내 과부될 팔자가 아니라서 당신 몫은 건진 게요. 제대로 싸우지도 기지도 못한 임금에게는 미움만 받고. 김상원 내 이놈! 네 놈만 명예로우면 다야! 그리고 최재상 혓바닥에 사정없이 맞았죠. 내 글발은 있는데 이 말발이 딸려서. 털옷도 삼배옷도 옷 아닌 건 없지요. 웃옷과 아래옷을 거꾸로 입는가? 그대의 마음은 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은 고리와 같아 경우에 따라 돌지. 참 미워했어. 저만 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게 나보다 훨씬 먼저 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난 아직도 당신에게 동의 못해. 당신도 그렇지? 그럼요. 여전하지요. 예로부터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진데 죽고 망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반역을 따르라 함은 참을 수 없사옵니다. 신은 명분과 의리야말로 지극히 중대하여 이를 범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칠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의리를 저버리고 끝내 망하는 것보단 정도를 지키며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강포함의 뜻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특한 얘기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어 충신의 기대에 부응하시옵소서. 신하된 자로서 군주에 대하여 따를 수 있는 일이 있고 따를 수 없는 일이 있사옵니다. 신 오랑캐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항복을 하느니 저리를 지켰다. 젊은 놈들도 저 늙은이 따라 몇 놈 죽어라. 그래야 항복을 해도 명분이 선다. 전하께서는 왜 안 죽었소? 임금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 예조 판서 김상원이 부인과 자식 앞에서 자살한다고 허세를 부리니 어느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혜를 저기 쳐 죽일 놈. 진짜 죽으려고 했어! 저리가 있다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야지요. 뭐야? 그럼 저 늙은이도 나와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저리를 지켰어. 당신이 자살 소동을 벌일 때 소첩이 뭔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이 노인네가 속이 빤히 보이는 허세를 보이는구나 했어.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래도 한번 물어나 봅시다. 정말 죽을 생각은 있었어요? 뭐 죽고 싶기도 하고 살고 싶기도 했지. 이건 또 무슨 말이고? 저리를 지켜 죽고 싶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살아 직접 청으로 가서 할 말은 다 하고 싶었어. 그래야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릴 터이니 그래야 영감, 아, 왜? 소첩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인이지 않소. 아이 그냥 살고 싶기도 했어. 그렇지. 그래서 난 최재상이 정말 미웠어. 내 정곡을 찔렀으니까. 협상부터 해야 합니다. 협상이요, 방복이요. 밖에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짐의 선택이 아니야. 전하! 국가가 보존되어야 복수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사주하면 뭐가 바뀌는가? 끝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게요. 그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생각했어야 했던 게 지금은 심장에 칼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평생을 직시하지 않고 명나라에 충성만 하는 자들 바로 대감 같은 사람들이 이 비극을 만든 게요. 뭐만 하면 협상하자는 겁쟁이들이 이 꼴을 만드는 게지. 임금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결정은 신하가 하는 거고 그에 따른 책임도 신하가 지는 거야. 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전하, 지금은 전쟁만 있을 뿐입니다. 최명길의 목을 잘라 군사들을 진정시키옵소서. 기만하는데 항복해라. 항복을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너희들 목숨이 보존된다. 알아서 선택해라. 두 왕자도 청으로 보내라. 협상 문서는 다 되었는가? 예, 전하의 말씀이 곧 협상 문서입니다. 적의 아가리에 머리를 내밀고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게야?
자고로 협상은 서로의 힘이 동등할 때 하는 것이야. 성문을 여는 순간 조선의 모든 운명은 오랑캐에게 맡겨지는 데야. 그렇다면 대감이 묘책을 알려주시오. 이를 그따위로 해놓고 무슨 묘책을 말하는가? 적의 아가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과 힘이 동등해지는 묘책 좀 알려달란 말입니다. 없지요. 적의 아가리도 내가 들어갑니다. 대안도 없이 절개만 외치는 거, 그게 대감의 한계요. 전하, 예로부터 적의 군사가 성미까지 이루고서 나라와 임금이 보존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전하, 소신의 생각은 다르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대안도 없이 버티고 있는 게 망하는 길이옵니다. 그 협상 문서를 읽어봤는데 가당치 않은 곳이 너무 많사옵니다. 전하, 다시 살핀 연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하, 조선이 얻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얻어내겠습니다. 원칙을 어긋난 이들은 결국 비굴할 것이야. 조선이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들면 모두가 조선을 무시할 것이고 그걸 다시 세우려면 수백 년이 걸릴 때야. 그 졸렬한 자존심이 조선 만백성 모두의 자존심입니까? 그대와 적합한 선비들만의 자존심이지요. 전하, 위정자 몇 명의 자존심 때문에 수백만 백성의 목숨을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수비안을 모면하기 위해서 만백성을 각국의 노예로 만들지 않겠냐? 알아서들 해라. 나는 항복할 준비하러 간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전하, 명을 따르겠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겠다는 겐가? 지는 싸움에서 굴욕을 논하면 어찌 후사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칼을 쓰려면 양날을 잘 갈아야 하는 법. 한쪽 날을 소홀히 하지 마시오. 비굴한 인간. 고지식한 늙은이. 전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대감은 대감 갈 길을 가시오. 어디로 가란 말이냐? 최재상 말이 몽골지네요.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칼을 쓰려면 당연히 양쪽 칼날을 잘 갈아야지요. 임자, 예, 영감. 묘한 거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난 최재상이 협상 문서를 쓰길 원했어. 예? 그래야 내가 찢을 수 있으니까. 참, 영감답소. 선왕께서 협상 문서 작성을 지시한 대신들은 따로 있었어. 그런데 그놈들은 모두 이 핑계 저 핑계로 그 치욕스러운 배신자로의 낙인을 거부했지. 결국 최명길이 그 독배를 마셨어. 뭐? 그놈은 그렇게 해야 할 운명이니까. 나도 똑같아. 그걸 찢어야 하는 게 내 운명이야. 그놈은 쓰고 요놈은 찢고 이상한 운명이네. 항복하지 않으면 백성이 죽을 테고, 그렇다고 그 협상 문서를 바로 보내면 백성의 희망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지. 백성의 희망이라.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 그건 그렇고 최재상은 그 찢겨진 문서를 다시 붙였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받은 청나라 황제가 이걸 쓴 자도 충신이고 찢은 자도 충신이다. 그랬다고.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찢긴 문서를 대충 붙여서 줘? 그랬다가는 이거 찢은 놈이라 이따위로 붙여 보낸 놈을 죽이고 관련자도 다 죽여. 추가로 3족이 멸해라. 이랬겠지. 다 길거리 풍문이었네. 그냥 당시 이조 판서였던 최명길이 다시 써서 보냈어. 다행이네요. 우리가 좀 몰살은 안 당했으니. 근데 내가 그걸 찢은 게 청 황제の귀에 들어갔나 봐. 저 노인네도 데려와.
그렇게 지옥으로 들어갔었지. 그 시간이 자그마치 8년이요, 8년.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다시는 영감 얼굴 못 보는 줄 알았어. 미안하네. 기나긴 세월 고생 많았어. 나야 뭘. 골무로 잡혀가셨던 두 왕자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었지. 훌륭하다. 어떤가? 준비한 연애가 마음에 드는가? 화려하면서도 강인함이 실린 건물을 보니 과연 천하를 호령하는 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폐하. 그런가? 그럼 동생은 어떠하신가? 서정왕께서 인질들을 위해 송별회까지 마련해 주시니 황공함은 물론이거니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무사들을 불러 다시는 낭심 품지 말라 엄포까지 주시니 그저 만극합니다. 동생은 지금 사춘기가 온 것 같고. 야, 세자, 괜찮다. 한나라의 왕자라면 저 정도의 기백은 있어야지. 폐하, 신이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이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데도. 다만 지나친 객기는 관용임을 명심하라. 그저 술잔치의 여인네가 아닌 부담스러운 것들이 춤을 추기에 심술이 났을 뿐입니다. 그냥 농이네! 소리나 들게다! 예, 폐하. 두 왕자는 장나라에서 지낸 지가 몇 해나 되었는고? 보로 생활 8년째입니다. 이제 8년 되었습니다, 폐하. 8년이라. 잼의 부친이자 대정제국의 장시자이신 누르아치로부터 시작되어 형님 홍타이제의 유지를 받아 잼이 동일의 장대한 되어버리렀다. 안극하옵니다. 그 대업의 과정에서 애꿎은 조선의 피가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이는 조선을 위해서도 옳다. 세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대한 청의 시대가 도래하여 중화의 뜻이 한쪽에게만 속한 것이 아닌 만백성의 중화가 되었습니다, 폐하. 정확하다. 중화는 만백성의 것이야. 위대한 천의 천하가 옴으로써 조선도 함께 천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야. 다른 나라의 고유한 권리조차도 새로운 중화에 속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동생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 부담스럽다. 내군은 대체 목숨이 몇 개나 있으신가? 소인은
전하의 천하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이다. 전하와 소인은 한 땅 위에 서 있는 같은 인간이옵니다. 그러나 분명 전하와 소인은 각기 다른 사람이지요. 그런가? 그 나라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듯 다른 천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천하가 하나라고 선언하시며 마진에게 같은 천하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이 자리는 폐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송별회다. 어찌는 폐하께 못하는 말이 없는 게냐? 폐하께서는 만인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다만 혼란에 빠지지 않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야. 형님께서는 8년 동안 천국에 계시면서 전하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까지 터득하신 것입니까? 그만하지 못할까? 전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만하래도! 형가오! 둘 다 맞다! 만인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말도 맞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맞다. 그래서 짐은 둘 다 실현할 것이다. 소인이 생각하기에 두 관점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 생각되옵니다. 어떻게 그 둘을 동시에 둘 수 있단 말씀인지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실현할 수 있다. 믿고 말고 한쪽은 관용, 다른 한쪽은 힘.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하는 자가 전하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 관용과 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어찌하여 전하의 관용과 힘을 다른 나라에까지 강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이었구만. 어차피 왕이 될 장자도 아니니 소리나 즐기자꾸나. 세자, 한 잔 들게. 예, 폐하. 8년이다. 조선이 그립지 않았나? 그립지 않다면 거짓이겠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천하를 조금 더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천하에서 무엇을 보았는고? 앞으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았습니다, 폐하.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가? 조선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폐하. 세자가 조선의 대통을 잇는다면 이는 필시 조선 만백성의 축복이 될 것이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아우는 무엇을 보았는가? 자식을 보았습니다. 부인이 아들을 순산했다지. 축하하네. 그 밖에 본 것은 없는 거? 풍류나 즐겼습니다. 형님처럼 조선의 미래는 보지 않았는가? 정치할 일도 없는 둘째 왕자가 조선의 미래 따윈 무슨 관심이 있겠사옵니까? 그래도 일국의 왕자인데 나름대로 꿈꾸는 조선이 있지 않은가? 형님, 전하께서는 형님의 자리를 탈취하라 하십니다. 그래. 어찌하여 짐과 전하의 관점에 대하여 논쟁하였는가? 소인, 늦은 나이에 사춘기가 왔나 봅니다. 적당히 해라. 녹이 난무하는구만. 그래 너 유쾌한 성별에 있어. 그나저나 헤어져야 한다니. 8년의 세월이 너무도 야속하구나. 조선으로 가면 이 공허함을 어찌할꼬. 그래, 두 왕자는 소원을 하나씩 말해보아라. 진, 그동안 하야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소원이 더 남아있겠습니까? 괜찮다. 세자부터 말해라. 전하께서 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소원이 무엇인가? 전하의 용변을 주시면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 보배를 보았는가? 과연 높은 안목이다. 그 벼루는 짐이 매우 아끼는 것이나 내 개축해둬라. 잘 간직하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이젠 동생 차례로. 그래. 원하는 게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기는 하온데 기탄 없이 말해보게. 진정 기탄 없이 말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어떤 소원이든 말입니까? 설마 짐을 능멸하는 소원을 말해서 능지처참 당할 생각은 아니겠지. 소인이 어찌 그래야겠습니까? 질질 끌지 말고 어서. 지난 전란 때 잡혀온 조선의 신하와 백성을 풀어주시길 원하옵니다. 뭐라? 전란 때 잡혀온 조선의 신하와 백성을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김상원과 최명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보여. 여기는 사적인 자리다. 전하를 능멸하는 소원이 아니면 무엇이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짐을 능멸하고 있어! 그동안 기백이 가상하여 오냐오냐 하였더니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이놈을 가인이 찢어 네 아비에게 보낼 것이야! 그저 내 형제, 내 자매들을 데려가는데 어찌하여 분노하시는지 소인은 진정 모르겠습니다. 혹여 이들이 두려우신지요? 두렵다니! 조선의 백성이면 청의 백성이고 짐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조선도 청이건을 어딜 가든 전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다른 게 몰라도 김상문 최명길 두 장놈을 풀어달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들이옵니다. 소인,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청이온데 그리도 욕되셨다면 원하시는 대로 갈기갈기 찢어 아버님에게 보내주십시오. 니놈은 두 역정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거든. 그런 놈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 자체가 짐에게 반기를 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역적질을 했는지 소인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짐이 다시 상기시켜주마! 두 놈, 특히 김상원이란 늙은 놈의 오만함은 아직도 생생하다. 조선의 임금조차 선왕제께 무릎을 꿇었거든. 어찌 대신 나부리기가 끝까지 저항하느냐. 고초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그냥 죽여라. 지독한 놈! 이놈도 홍익한 윤지 모다채처럼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싶었느냐? 젊은 선비들도 절개를 지켰는데 어찌 늙은이가 몸을 사리겠느냐? 내 죽어 젊은 선비들의 넋이라도 기린다면 물백 번 죽을 것이다. 이 차라리와 불순한 놈! 고지식한 노인네가 소신을 말했을 뿐입니다. 어차피 저승사자가 데려갈 몸 고향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 노인네뿐인가? 최명길덕 같은 고분고분해도 결국 똑같은 놈이다.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은 폐하께도 조선에도 이로울 게 없사오니 화친을 청하옵니다. 그래, 옳은 일이다. 앞으로 조선의 내정은 간섭하지 마시고 주둔하는 군대도 모두 물리시길 바랍니다. 배상도 하겠으니 잡혀간 백성들도 모두 풀어주시옵소서. 뭐라! 내일아! 니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폐하의 안전에서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은 청의 신국인데 대국의 아량으로 이것도 불가하옵니까? 저 지독한 것들! 이런 작것들을 풀어달라고. 그 넓고 깊은 도량으로 그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풀어달라니 저희가 무엇이냐? 왕도 못될 둘째가 무슨 저희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 약조했으니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그대가 조선으로 가야 한다는 말은 없으니
거된 기억이 남는다. 여부가 있겠나이까? 세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우가 제 갈 길을 택했으니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두 늙은이와 똑같구나. 너희는 너무 다른, 너무도 닮았다. 그것이 평생토록 너희를 괴롭힐 게야. 혼내실 겁니까? 이놈이 혼낸다고 들을 놈이더냐?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무슨 여기까지가 세간에 알려졌지요. 그래 맞아. 내가 복림대군께 들은 이야기지. 영감 미쳤어? 몸님이라니. 아유, 현 주상 전하께 들은 이야기지. 노인네가 집안 날아갈 소리 하고 있어.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웃음만 나와. 왜요? 아니 무슨 도르곤이 저런 미사여구를 써. 내가 아는 도르곤은 저렇게 말이 긴 양반이 아니야. 그냥 죽여라! 야, 아니다. 살려. 살려. 게다가 최재상이 그렇게 말했다고. 최재상 가슴 속에는 능구렁이가 수천 마리나 들어있어.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해. 이렇게 하지. 정황상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결과는 그렇지만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는 맞을 수도 있으나 다를 수도 있으니 부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신의 불찰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요? 늘 함정을 파놓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말빨이 딸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대국가의 외교에 있어서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그런 거야. 그건 그것대로 이유가 있어. 그럼 세간의 이야기는 다 미화예요? 뭐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맞을 게야. 고지식하면서도 대쪽 같은 부이니까. 왜? 아니 누가 누구를 보고 고지식하대. 근데 진짜 무서운 분은 소현세자야. 부드러움 속에 칼이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주상전하 말이에요. 왜? 영감 아들 같아요. 아들? 아니 무슨 집안 상대가 나갈 소리야! 아유, 뭐 우리끼리인데. 아 진짜. 에휴. 아니 뭐 나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 정작 우리 아들놈은 당신을 닮아서 능구렁인데 말이야. 그래도 장사는 잘 된대요. 그게 양반이 할 짓이야. 아들놈이 당신 같았으면 난 20년 전에 우라통이 터져 죽었을게요. 소연 세자께서는 최재상의 아들 같고 아니 멋대로 생각해. 영감과 최재상의 뜻을 그 두 분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뭐랄까 세월이 흘러도 근본은 같다는 느낌? 아직 나랑 최재상의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 늙어 빠진 양반들 이야기는 들어보예요. 어휴 그거. 빨리 말해!
늙은이, 들은 게 많이 있으니까 빨리 말해. 물으면 대답할 거요. 왜 명나라와 내통했어? 무슨 말이오? 난 용볼 때가 달라. 말 똑바로 해. 똑바로 말했는데 패는 걸 보면 거꾸로 말해야 합니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늙은이, 진정 모가지가 날아가고 싶나? 물으면 대답하겠다는 늙은이와 그 말을 듣고 모가지를 날리겠다는 젊은이죠. 누가 버르장머리가 없는가? 그래! 투항한 조선 장수가 너희가 사람을 보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 다 말했어. 허벅지를 찢고 살가죽을 벗기는 무슨 말을 못하겠소? 너희 왕이 성을 나설 때 따라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팠소. 조정에서 여러 차례 관직을 제수했는데 받지 않은 이유는? 아파서 받지 않았는데 뭔 소리요? 에이, 개소리하지 마. 문서도 있어. 귀국에 군사를 보내는 우린 명나라의 적이 되었소. 우리가 지켜주면 되잖아. 우린 두 대국 사이에 있어. 그대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 같은 약자들의 입장을 보고 그래서 간자를 보내 화를 달랠 것이오.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지난번 수군을 징발할 때 상소에서 반대하였다는데 왜 그랬는가? 내가 내 뜻을 지키고 임금께 아뢰었는데 충원을 채용해주지 않았어. 그게 다른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린 토끼요. 당신들은 호랑이. 근데 호랑이가 너는 왜 당당하게 공과 싸우지 않았나라고 물으면 토끼는 대체 뭐라 대답해야 합니까? 내 나라는 약했소. 이게 현실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어찌하여 다른 나라라 하는가? 두 나라가 제각기 경계가 있는데 어찌 다른 나라가 아닌가? 조선 왕이 당신한테 시킨 거지? 전하께서는 겉모술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 것 같아? 판단은 그대들의 몫이오. 지금 조선 왕은 당신을 역전하며 영과의 관계를 부인했어. 임금 몰래 했으니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 패한 책임을 당신한테 돌리는 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사실관계는 됐고 내 인간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어. 당신 정도 되는 자가 고작 그따위 임금에 그런 조정에 왜 충성을 하는 거요? 네, 조국입니다. 신문은 끝났소. 어찌하여 문신에게서 저런 기운이 느껴지는 건지, 분노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존경을 해야 할지. 대감,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계속 그리 보시니 민망합니다. 왜 대감이 다 떠맞는 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둘밖에 없어. 이제 좀 털어놔도 돼. 대감, 소위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지금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알지? 고작 이천의 우합지졸로 조선을 뒤집은 건 그대의 비상한 머리에서 나온 거라 들었네. 그렇게 비상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겁니까? 광해군의 내치를 참지 못해서 그를 몰아냈는데 그의 뛰어난 외치는 너무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나라가 이 모양이었죠. 대감 혼자 모든 걸 떠맡을 필요는 없네. 제 어깨에는 수많은 망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죽은 조선인이 10만, 포로로 끌려가니가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 만인에게 도를 맞아야 합니다. 극소수의 정신 나간 누군가가 소인이 실리로 나라를 구했다고 옹호해도 모든 이들은 저를 원망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만든 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무도 이 시대를 몰라도 이 몸이 죽어서도 사촌은 반드시 저를 비난해야 합니다. 그게 저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전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합니다. 자네의 삶이 그들의 죽음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망자들도 자네의 마음을 이해할 걸세. 내가 그리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신기해. 뭐가?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고 아유 진짜. 그러니까 뭐가? 싸움을 싫어하고 겁이 정말 많은데 말이야. 그래서 막상 싸움이 오면 피하지 않고 맞서니 이상한 양반이야. 그러게 말이야. 영감, 이런데 왜 싸워요? 내 어깨에 젊은 생명들이 있거든. 젊은 생명으로? 나를 믿고 청나라로 끌려가 죽은 청년, 윤지, 오달지, 홍익. 그 사막사라 불리는 젊은 관료들 말이요. 나에겐 그들이 있어. 늙은이보다 젊은 선비들이 먼저 행동하고 죽었어. 그게 내가 싸우는 이유야. 난 도망갈 자격이 없어. 고지식한 늙은이. 그러게 말이야. 주상이 항복하러 성의 서문을 나설 때 영감은 동문으로 나갔지요? 그렇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동문이 그냥 열렸을 리는 없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내가 오면 열어주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예요? 최재상이야. 영감, 최재상 말이에요. 왜? 지독히 외로운 사람 같아요. 최재상은 모든 걸 짊어지고 조선에서 버림받았지. 오히려 청나라가 그를 인정해 주었어. 아직도 최재상을 인정 못해요? 당연하지. 야속하네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재상에 대한 예의야. 최재상도 당신처럼 고지식해요. 그저 형식만 다를 뿐이지요. 그건 그렇고, 영감, 울보로 잡혀가셨던 두 왕자님 이야기 좀 해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그게 나랑 최재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있습니까? 장군이 전화하러 왔다. 섭정왕이 허락해 줬습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허락해 준다던가. 마지막이라 아마 그럴 거요. 절대 그리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다시 만날게. 관심 없습니다. 왜 굳이 섭정왕에게 나선 것이냐? 작별 인사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로 송환 건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었다. 네 형은 내 나라 내 백성은 전혀 구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 내 나라 내 백성 구하는 일을 어찌 앞에서 당당히 말 못하고 뒷공작으로 다루어야 한단 말이오? 결국 감금당하는 신세가 되고도 말이다. 조선의 신하와 백성을 구했으니 왕자로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겁니다. 네 신념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넌 옳은 소리를 했어. 다만 그 방식을 나무라는 것이야. 설령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그 방식만은 정정당당해야지요. 실리도 없이 대의 명분만 외치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이냐? 그 실리 하면서 힘 있는 자에게 기어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요? 호야, 너는 초원의 떠돌이었던 저들이 어떻게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더냐? 위정자들이 그 알량한 절개만 지키려 했기에 조선이 이렇게까지 몰린 것이다. 그래서 조선을 근본도 없는 오랑캐처럼 만들고 싶은 거였어. 내 나라의 뿌리마저 없애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천박한 변방도 말입니다. 그 뿌리 깊은 후원의식은 여전하구나. 여진족을 무시하는 니놈의 처열함이 우리를 오랑캐라 무시했던 명나라 한족들과 무엇이 다르냐? 니놈과 양반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에 나라가 이 꼴이 난 것이야. 점장만 빼고 중리부능하면 적당히 감만 모은 형님 같은 자들이 나라를 망친 거지요. 어딜 가나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 아니오? 근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비겁하고 악한 것입니다. 이래서 네가 나의 형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 니놈이 왕위에 오른다면 당장 10만 대군을 끌고 와 자금성을 점령하고 섭정왕의 목을 따겠지요. 조용히 하거라. 진정 목이 당하고 싶은 게냐? 죽는 이만 못한 인생 나의 의지대로 할 거요.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어야 원하는 복수도 할 수 있는 것이야. 같이 있으니까 언쟁만 하는군요. 빨리 떠나십시오. 반드시 널 데려갈 것이야. 이걸로 끝이요. 더는 다시 만날 일 없을 겁니다. 네 놈은 예나 지금이나 어리고 서툴러. 형님은 예나 지금이나 답답함. 이게 그 만나지 못하는 이유더냐? 그게 뭐요? 기사, 독약, 네 직속 노비에게서 받았다. 이제 믿을 놈 하나 없군. 죽으려고 하는 내 것이냐? 할 일은 끝이요. 더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도대체 왜? 난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병작을 할 때 육신은 오랑캐에게 도륙되어 어육이 될지언정 절개만은 도륙당하지 말자며 척화 대신들과 다짐했지만 막상 그들이 쳐들어오자 대신들은 죄다 숨어버렸어. 청군의 강인함에 조선의 장수들은 맥없이 쓰러지고 심지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어. 결국 위정자라는 것들은 다 이 정도뿐이라고 좌절하던 찰나였죠. 내 직접 청나라로 가서 그대들의 폐하와 협상하겠소. 그대들과 잘 지내겠다고 한 광해군을 몰아내고 현재 조선의 임금을 옹립한 것도 나요. 절개고 의리고 내 목숨이고 모두 다 내줄 터이니 백성들을 살려주시오. 내 이놈들! 저승 문턱에 서 있는 이 늙은 것을 죽여야지! 왜 선량한 젊은이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선두에서 니놈들을 비난했으니 내 몸을 찢어라!
니놈들이 내 육신을 죽일지언정 내 혼까지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정작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얼어붙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내 나라에 함부로 들어와 백성을 도륙한 납기들에게 그 간단한 말조차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있는지 아시겠어? 나는 그저 눈뜬 장님이었어. 눈앞에 직면한 죽음의 공포가 그토록 나 자신을 비굴하게 바꾸어 놓을 줄 꿈에도 몰랐어. 난 역사의 죄인이여, 무엇보다 백성에 대한 죄인이고. 아니다. 조선의 힘이 그들에게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조정 대신들의 객기조차 막지 못한 내가 나라와 백성 앞에 죄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도 없이 명분과 의리만을 내세웠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실리를 따지기 전에 대비조차 못했던 제가 죄인입니다. 최명길 대감의 실리가 있었기에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지. 최명길 대감을 미워하지 않을 거냐. 죽도록 미웠지요. 비겁하게 협상문서나 쓰고 금수와도 같은 오랑캐에게 그 문서를 건넨 그를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풀어달라고 섭정왕에게 청한 것이냐. 세상은 명분만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난 김상원 대감이 미웠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협상문서났지. 그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가 원망스러웠다. 신은 비록 실리를 따랐지만 김상원 대감이 죽음도 각오하고 협상문서를 찢었기에 그제서야 마음을 모았습니다. 최명길 대감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란 때도 호란 때도 조선이 있기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은 위정자가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국가는 망해도 백성은 존재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백성입니다. 백성이 그러더구나. 김상원 대감은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이요. 최명길 대감은 나라를 구한 지붕 같은 존재라고요. 아닙니다. 기둥도 백성이요. 지붕도 백성입니다. 정치하는 자로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일찍 말해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괜찮다. 이제부터다. 호야, 동생이 이토록 괴로워하는데 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형님, 내 너의 짐을 함께 질 것이다. 호야, 언제 네가 이렇게 커졌더냐? 죽지 마라. 살아야 한다. 분노하는 것도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반드시 희망이 보일 것이다. 형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그래, 내 반드시 이 불례를 끊을 것이다. 몸조심해야 한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형님과는 다르지만 조선의 마은 백성을 생각하시는 이국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십시오. 현 주상께서 조선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미 수연세자께서 돌아가셨죠. 청나라에 대한 모멸감을 이겨내지 못한 아비의 미움 속에서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지. 결국 두 형제는 만나지 못했어. 소첩이 왜 두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지요? 도르곤의 말대로야 우린 너무도 다르고 너무나도 닮았죠. 그렇게 슬프도록 아름다웠지. 슬픔과 아름다움이다. 임자, 예, 영감. 이제 나와 최재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 그래요. 그 늙은 것들의 이야기 결말을 봅시다. 아이고, 저 말하는 거 그럼 젊은 것들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했어. 분비는 다 됐나? 예. 세자 저하만 나오시면 고생했네. 별 말씀을. 이것과도 이제 작별이로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마누라 잔소리는 안 들어서 아주 좋았었는데 말이야. 아쉬우시면 좀 더 계시다가 오시지. 용입니다. 조선도 많이 변했겠지요. 뭐 그렇겠지. 조선으로 가면 자넨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게. 그럼 대감께서 낡은 것은 허물고 그 위에 새 것을 지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난 예나 지금이나 대감의 뜻에 동의할 수는 없네. 저도 죽어도 대감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국노 재상, 고지식한 늙은이. 그대의 마음 불과 같아서 끝내 돌리기 어렵고 그대 마음은 고리와 같아 경우에 따라 돌지. 털옷도 삼배옷도 옷 아닌 건 없지. 웃옷과 아래옷을 거꾸로 입겠는가? 너희는 죽을 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겨 조선으로 다시 보내주기로 했다. 황제 폐하께 감사의 절을 올려라. 합시다. 영감, 당신도 하시오. 나 조선의 재상이 절을 올리지 않았느냐? 노인네가 허리 아프다잖아.
잘 가시오 최재상. 노인네, 어? 조선으로 돌아가면 좀 얌전히 있어. 알았어, 알았어. 왜? 대감 왜? 고맙소. 뭐가? 절 안 해줘서 고맙소. 허리 아파서 안 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제가 졌습니다. 대감이 이겼어. 벌써 치매가 왔어? 어린 나이에? 그냥 그렇다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술 한잔 하십시다. 미워 죽겠는데 왜 술을 같이 먹어? 하여간 성질 모르고 임자, 예, 영감. 술 한 잔 따라봐. 그 고생을 하고 조선으로 오자마자 청나라로 갈 때부터 병에 걸렸다더군. 의원 말로는 훨씬 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초인적인 의지로 버틴 게지. 짓누르고 있던 나라 사람이 억지로 살게 하신 거죠. 결국 마지막까지 어긋났어. 우리 임자도 치매가 왔는가? 아이 그러니까 얘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고작 영감이랑 똑같은 늙은이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똑같긴 무슨. 아직도 미운데. 똑같아요. 달라. 똑같다니까. 어헤이! 아니 마음대로 생각해. 최재상, 한잔 하자고 청한 게 누군데 내 이렇게 혼자 마시고 있네. 영감,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당신과 최재상처럼, 주상과 소현세자처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지만 형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요. 근데 영감, 청나라에 계시는 동안에 이 소첩의 잔소리가 그리우셨지요? 임자, 예, 영감. 이제 갑시다. 가야지요. 가. 근데 임자, 아, 왜요? 최재상은 왜 나한테 졌다고 했을까? 그 자존심도 강한 놈이 말이야. 글쎄요. 그냥 영감 똥꼬집에 질렸던 게 아닐까요? 괜히 물어봤어.
그대로 그냥 남겨두시오. 그게 인생이지 않소. 전 당신에게 집니다. 묘하게 어긋났지만 또 묘하게 같은 그대의 진심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전 당신에게 집니다. 당신이 제게 지셨듯이 저도 당신에게 집니다. 나는 인정 못해. 대감은 이걸 찢어야겠지요. 대감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글을 배웠나? 전 이 문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난 대감의 뜻을 절대로 따를 수 없어. 그건 대감도 마찬가지겠지. 그럼요. 여전하지요.